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요. 이제 나흘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심지어 12년 9개월 내 최고점에서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월 말 심지어 고비를 맞았다라고 보여졌던 뉴욕 증시가 가파른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나스닥은 이미 12년 6개월 내 최고점을 찍은 데 이어서 다우와 S&P 500마저도 지난 고점을 벗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시장을 도와줘야 될 텐데 과연 어떤 이슈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것일까요? 유럽도 한 달 내 고점에서 마쳤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로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500선을 돌파하며 1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도 0.5% 오른 15,300, S&P 500도 0.7% 상승해 1,652선으로 마치며 지난 5월 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거의 한 달 내 최고점에서 마쳤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1% 안팎으로 올랐고 프랑스 증시도 0.5%가량 상승했습니다. 알파의 실적 발표 이후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다만 IMF가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내렸다는 소식에 장 후반 오름세를 소폭 줄였는데요. IMF는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 성장률을 3.1, 내년 3.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 대비해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신흥국의 성장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추가 성장 둔화와 약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BBB플러스에서 투자 적격 등급의 하한선보다 한 단계 높은 BBB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네, 이 같은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이 완전히 묻힐 정도로 시장이 올랐던 간밤 글로벌 증시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선진 증시의 어떤 랠리가 우리 주식시장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전에 소폭이나마 반등했었는데 우리 증시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기대가 됩니다. 뉴욕에서 특별히 나스닥이 12년 9개월 내 최고점까지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디커플링 된다고 해도 오늘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주겠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개장하기 5분 전입니다. 시초가 공략주 종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보죠.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시초가 공략주였던 골프존 점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중가 마감한 것 같아요. 수급도 좋았던 모양인데 점검해 주시죠. 네, 골프존 어제 제가 말씀하셨던 목표가 65,000원에서 7만 원 유지를 해드리겠고요. 2.5% 종가가 고점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적인 부분도 아주 양호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최대 주주 효과, 골프존의 그 신규 사업 영역 확장과 대규모 우상자 효과가 좀 큰 모멘텀으로 발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뭐 일단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 목표가 준수해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하나 고르셨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카프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카프로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과 기타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분기 기준 카프로락탐과 유한비료 82만 톤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총 수요의 91%를 나일론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최대 주주인 효성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 주주 효과입니다. 카프로의 최대 주주가 효성으로 있습니다. 28.06%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는데 최근에 효성의 섬유사업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스펜덱스와 폴리에스터의 그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한 1,150억을 점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이 효성에 대한 수익성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효성의 효과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카프로는 여전히
이 벤젠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안정으로 마진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단 뭐 수익성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미국 양적완 수출 발표라든가 중국 신용정책 경기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약세와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최근의 효성의 주가 강세가 카프로의 어떤 연목된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PBR 매력인데 카프로의 주당 자산 가치가 9,571원입니다. 현 주가 PBR 0.75배 수준이고 1배 미만의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업종 상승 트렌드와 좀 맞물려서 이 카프로 역시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주체는 아닙니다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가 주가 상승의 어떤 모습으로 단기 부분 상승 모멘텀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공략주로 카프로닥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7월 5일에 10% 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한 카프로를 오늘 공략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역시 단기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목표가 목표가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역시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꼭 준수해서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7,800원과 8,0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800원 하회한다면 즉시 미래의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타이트한 손절가 주셨고 10% 정도 목표가 보셨습니다. 카프로 설명 강정원 부장님 통해서 들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 우리 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예전 같지 않죠? QE 축소 논란을 딛고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말 고비를 맞는 듯 했었지만 이제 5월 고점을 향해서 V자 반등을 주고 있는 뉴욕 증시. 그렇지만 이에 못 따라가고 있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느 정도 또 발을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소외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확실한 것은 글로벌리 뉴욕도 그렇지만 우리도 2분기 어닝 시즌 시작됐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여의치 않다라면 역시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개장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임형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어제 중국의 지표가 장중에 괜찮으면서 기관의 매수를 끌어들이며 4월 만에 반등하긴 했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상승 탄력이 다소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 현재 3.8포인트 상승한 1834포인트에서 일단 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현재 그 125만 원대 주가에서 그 등락이 형성되고 있죠. 금일은 약 1% 가까운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그런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자동차 섹터, 금일 현대차의 경우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역시 견고하게 22만 원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타 종목의 경우에는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신한지주가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한 1%대 가까운 그러한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장 초반부터 혼조 국면이 전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급락이 나타났던 현대건설이 모처럼 만에 1포인트 가까운 그러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I 여전히 기관 매수세가 견조한 가운데 금일 장 출발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금일 또다시 한 1% 가까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어느덧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들어봤습니다. 1830선대를 크게 못 벗어나는 그런 아침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전일 2.5% 랠리를 보였었죠. 피로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0.2% 정도 소폭 내리면서 약보합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일 외국인과 개인 매수로 인해서 520 조금 못되게 그렇지만 올라서 마감했었던 코스닥.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521.31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21선 전후로 해가지고 돌파가 좀 중요하다, 혹은 지지 안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지지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라면은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40포인트나 550포인트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은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해서 한 5거래일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44,000원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43,700원, 800원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오늘 좀 주가 움직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그 서울 반도체, GS홈쇼핑, SK 브로드밴드 모두 이제, 고르게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CCA 옵쇼핑이라든지 동서, 다음,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은 소폭 약보합 정도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일단은 코스닥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떤 특이사항은 없다는 부분들, 다만 셀트리온만 한 6거래일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면 일단 어저께 외국인이 한 117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오후에 상승폭을 늘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특히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대형주가 좀 부담이 된다라면은 중소형주를 위주로 해서 외국인이 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100억대 혹은 100억대 중후반 정도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코스닥 시장 상당히 외국인 매수 전환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상황의 어떤 수급으로서는요, 외국인들이 한 6거래일 만에 거래소만 소폭 사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거래소에 현물을 조금 사주는 외국인, 아주 독특한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급등했었고 전일 또 고스란히 돌렸던 달러원,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설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오늘 달러원은 조용하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인 1141원 70전에 개장했고요. 1141원 2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4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이틀간 10원 이상의 등락폭을 보이는데요. 지난밤 여객 시장에서부터는 차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통화상별로 각각 다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달러 엔의 경우는 어제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배경으로 다시 101엔대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유로달러의 경우는 유럽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향후 12개월 이상 유지할 것이라는 유럽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1.27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호주달러나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캐나다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은 지난밤 뉴욕 증시의 상승을 배경으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요. 지난밤 여객시장에서 원화의 강보합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6월 FOMC 회의 의사록 내용과 버냉키 의장의 보스턴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내용 가운데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물가지수가 정책 목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를 근거로 해서
미 경제가 양적 완화의 축소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에 달러화는 다시 강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의사로운 내용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버냉키 의장의 연설 속에서 달러 강세 힌트를 발견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에 그 내용이 설사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서울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중국의 무역 지표가 되겠습니다. 무역 지표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호주를 보일 경우에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와 원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무역 지표가 부진할 경우에는 두 통화 모두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지표와 국내 수급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고요. 1140원대 초반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1140원은 유지하고 있는 장중에 중국 수출입이 또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버냉키 쇼크가 있을지 버냉키 효과가 있을지 역시 궁금하군요. 정경팔 팀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순서가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소폭만 올라서 강보합권 정도이고요. 한 시장 역시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아주 소폭만 빠지면서 역시 보합권, 니케 역시 보합권, 뭔가 다들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관망할 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장인지 오늘 작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기를 내기에는 역시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수의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내일 또 내부적으로 우리 변수도 있고 오늘 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이 돼 있죠? 일단 어제 시장이 예상 외로 좀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쌍바닥으로 가는 고비는 좀 넘은 것 같고요. 뭐 호재가 좀 나와서 21선을 좀 갭으로 좀 돌파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지수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1선이 주봉상 보면 5주봉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5주봉선도 5일선하고 똑같이 지지가 돼야지 저항이 되면 추세의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2850포인트 종가상 안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나마 현재는 기대를 걸어본질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수 쌍바닥 패턴으로 갈 확률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대비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5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긴 하지만 비포당도로처럼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날 1.8% 급락을 했고 어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은 현재 이평선이 상당히 좀 밀집이 돼 있어요. 뭐 3일선, 5일선, 10일, 20일, 200일 뭐 전부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해도 밀리는 모습이 계속 지속됐던 것이고요. 이 이평간의 이격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저점을 좀 완벽하게 잡아야 코스닥 지수도 550이 됐든 얼마가 됐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좀 많이 들고 나왔는데 그동안의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들고 나왔고요. 중요한 게 손절가를 지수 안정될 때까지는 1% 정도로 짧게 좀 보시고요. 지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오면 뭐 낙폭과대 주식들 위주로 뭐 쓸어 담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들이 테아티아이, 정원엔시스, 아이컴포넌트, 다음 그리고 비아트론 신흥기계인데 일단 이 테아티아이는 철도 관련주죠. 세명전기, 대우AL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일단 이 철도주들은 9월에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한러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때 뭐 철도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테마성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재미난 게 9월에 한러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
브라질 고속 처리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재료가 2개가 있다는 점, 바닥에서 잘만 잡으면 짭짤한 구조가 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자. 지금 당장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재료 이탈 시까지 작전 타임에서 리딩을 좀 해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원앤시스 이 종목은 일단 뭐 경제민주화 관련주로 상당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연초에 작전 타임에서 추천드릴 때 경제민주화 관련주로 경봉에서 한 50% 가까이 수익을 냈던 기억도 나는데 한번 상승하면 뭐 시원하게 상한가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일단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5월경에 장하성교수 영입설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 한 4번 정도 나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상한가에 갔다가 4번째에 안착하지 못하고 줄줄줄 하락하면서 1,000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제 시장이 빠지면서 음봉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어제 바로 단기 저항선들 돌파하면서 살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체크할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한 1310원 정도 목표 수익을 짧게 한 5%, 6% 수익 잡고 매수해 보자. 그리고 아이컴포넌트 이 종목은 뭐 IT 부품주 그 중에서 플렉서블 관련주 좀 묶이면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신용이 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대응하자 아주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쌍바닥 패턴입니다. 지난 2월경에 13,000원 정도에서 9,54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13,000원까지 반등. 다시 6월 말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9,750원까지 동반 하락을 했는데 지난번 저점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 전형적인 저점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어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200일선에 좀 걸쳐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13,000원대 저항이 지속적으로 좀 부딪힌다.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9월 정도에 갤럭시 노트 3 이 플렉서블 관련된 재료가 있으니까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테라세미콘, STI, 잉크탱크 뭐 여러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비아트론 신흥기계인데 일단 다음은 7월 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대양봉 나온 날 쌍바닥 패턴이 완성됐다. 중기적으로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시장 대비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때 목표가를 9만 원 정도로 드렸는데 주식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로 좀 모아가시면 하반기에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좀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비아트론. 이 비아트론은 패턴상 쌍바닥, 신흥기계도 쌍바닥. 똑같은 패턴이에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신흥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좀 빠르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되면 뭐 낙폭과제들을 서로 담을 상황이 많다. 바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이 되는 종목들, 하방 경직이 강화된 종목들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왜냐하면 손절가가 좀 작죠. 전저점 이탈 시손절이고 위로는 좀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열려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보자. 비아트론, 신흥기계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지만 5, 6%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한 6가지 설명을 우리 고수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상승폭 거의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정도이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1포인트도 채 오르지 못하는 양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르는 종목이나 종목군은 눈에 띄는 아침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죠. 옵션 만기 하루 전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를 받아 오늘도 소폭 오르고 현대차도 꽤 강하게 아까 말씀하신 삼성 SDI도 전차 중심으로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중심은 자동차
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자동차 섹터부터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현대 자동차가 현재 22만 원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죠.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10%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에는 뭐 11.8을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전년도의 리콜 여파, 여러 가지 환율 하락,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약 8.7%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분기 들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환율도 1분기 평균 1,120원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도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가 다시 한번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계속해서 뭐 논란이 많죠.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준 잣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퍼가 뭐 6배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전일 드디어 한 5만 주가량 매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LG전자가 옵티머스 칩에 대한 그런 신제품 출시를 다음 달 7일,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대한 그런 차세대 아이패드 신제품의 경우에도 뭐 9월달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는 7월, 8월 여러 가지 재고 확충이라든가 신제품 출시 모멘텀과 연관돼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충격 여파는 뭐 한 125만 원 전후에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배경 요인은 2차 전지 시장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뭐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최근에 성장성이 둔화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뒤늦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고,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 5월 말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분출이 됐죠. 현재 약 한 2개월 동안 14만 5천 원대에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 14만 5천 원대만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겠고, 최근 들어서 일부 개별 종목에서도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에 있어서 도요타 자동차한테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친환경 차에 대한 일정 판매 의무가 현재 요구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강도 높은 그러한 의지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차와 관련된 이쪽 시장이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코스닥 쪽으로 가서 중소형주 관련된 2차 전지 쪽은 오늘 또 흐름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일진머티리얼즈가 어제 그렇게 급등하고도 오늘도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한 남북 당국 간 오늘 후속 회담이 열리고 있죠. 관련해서 어제까지 올랐던 경협주의 모습, 오늘 특별히 이화전기는 급락하고 있는데 이슈가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군들, 뭐 조금이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은 뭐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합권인데, 일단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10,000원대에 대한 혹은 11,000원대에 대한 부담감을 지난주에 돌파를 시켜놨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세 보여준 다음에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왔던 분들,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세보다는 조금 기간중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진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뭐 업체인 뭐 세방전지라든지 뭐 아트라스 BX 같은 종목군들도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돈을 버는 회사들은 뭐 세방전지, 아트라스 BX 같은 종목군들이 더 많이 벌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톱텍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띄고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좀 제일 약하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16,000원 정도 돌파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 예전에 5월 달에 좀 하한가를 맞았던 자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6,000원 정도 돌파가 확인되고 진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경협주들 요즘에 이제 좀 분위기 좀 살아가고 있죠. 네.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 이슈는 이슈는 1차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제가 뭐 어저께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한 60일 전에 이제 빠져나왔을 때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했을 때 주가가 뭐 아주 폭락을 했었냐? 또 그런 건 아니었었다는 부분들. 네.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왔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 어저께 진입을 했었죠. 들어갔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급등세 생각한다라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인가요? 그쪽에 이제 네, 맞아요. 예, 그쪽에 이제 출자를 했던 회사가 어저께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전기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은 한 38억에서 39억 사이가 되고요. 네.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4.8%인가요?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출자해서 손실된 금액이 뭐 파산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공중에 붕 뜨는 건 아니고, 또 네. 어떻게 뭐 일부분도 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한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6%에서 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주가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 악재이긴 하죠. 근데 워낙에 이제 이화전기가 실적이 뭐 그렇게 좋았던 회사가 아니었고, 또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빠질 자리는 없다는 부분들. 그렇다고 뭐 이 회사를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종목 선에서 뭐 손절을 하고 나오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한 8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렸었기 때문에 뭐 큰 손실,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은 없을 수 있다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 듣는 동안요, 코스피는 이미 좀 아슬아슬했었는데 결국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0분이 채 안 된 24분인데 말이죠. CGV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 국내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 것이다. 이렇게 하향 리포트, 목표가 계속 내리는 리포트를 냈는데 오늘까지 계속 밀리네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영화 관련 이쪽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뭐 흥행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CJ-CGV 경우에는 뭐 금일 소식에 의하면은 뭐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는 이런 리포트와 함께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당분간의 경우에는 일단은 하반기 또 뭐 여름방학을 앞두고 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줄비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흐름이 나타날 경우 반전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작년 연말부터 크게 상승했던 그런 가격 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성장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은 60일선에서 의미 있는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대적으로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흥행성 있는 영화가 다시 한번 개봉이 되느냐에 따라 주가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가격 조정이 1차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루어졌지만은 언제 저점을 찍고 반등할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잠시 이제 네. BGX 인터 이 종목도 한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듣고 수급 특징주로 가야겠습니다. DNA 백신으로 신종 AI를 치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어제점 상한가 오늘도 거의 10% 가까이나 급등이네요. 네, BGX 인터뿐이 아니라 이제 백신주들이 좀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저께인가도 한번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DNA 그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을 때 뭐 신종 AI를 신종 AI 치료 그리고 그 살인 찐득이 네. 그런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바로 시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일단 오늘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면 차라리 좀 비싸게 주더라도 1,500원 돌파가 됐을 때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부분들. 그 자리가 돌파됐을 때는 1,900원, 2,000원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과거에 보시면 봄하고 가을에 이제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백신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도 본다라면은 지금은 일단 일시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들 이게 추세를 급격히 전환시키기에는 조금은 어중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는 선물 쪽에서 밑골이 강하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9시 30분을 3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또 옵션 만기 하루 남겨두고 1,000계약 넘게 가파르게 뺐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 덩달아 코스닥까지도 같이 파란불로 바뀐 9시 30분 이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조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전일 외국인들이요 800억대 지금 5거래일째 매도로 일관했던 그런 날 뭘 많이 팔고 그럼에도 뭘 샀나 보니까 매수한 쪽 오른편을 먼저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을 샀고요 뿐만 아니라 기관이 좀 많이 샀던 조선주인 대우조선해양까지 전일 네 번째로 같이 좀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현대차, 기아차 보이고 NC소프트도 소폭씩 매수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한 쪽은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운데 모비스는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도 팔았군요.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상위주 한번 보실까요? 역시 오른편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순매수도 순매도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수한 쪽은 삼성전자 그리고 정말 쓸어 담은 종목은 LG디스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LG전자는 가장 많이 정리했지만 LG디스플레이는 두 번째로 샀고요. LG유플러스는 또 팔았고요. 이렇게 LG그룹 주간에도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은 삼성 SDI를 오른편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좀 사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네요. 분석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들은 IT 섹터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그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업황이 회복이 가셔야되고 있는 조선 섹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축은 자동차와 조선이 현재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기간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일단은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이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쪽으로 기간 매수분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하이스코, 세아베스틸 쪽으로 기간 매수가 한 달 넘게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칩 종목에서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겠고 한 3, 4일부터는 현대제철 쪽으로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소재, 산업재 섹터 쪽에서도 의미 있는 바닥 탈출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임혁식 전문가님의 오늘장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좋은 그나마 괜찮은 축은 차와 조선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다른 거 좀 신선한 거 없을까요? 네, IT 섹터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예. IT 섹터에 대해서 일단은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성장 모멘텀입니다. 지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현대차의 성장 판매 둔화 이 부분이 직격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IT 섹터로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IT 섹터 내에서 그나마 틈새 시장 속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일단은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강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바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도 높은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그 투자 재개, 이러한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PNT는 7%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군요.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면서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닥의 외국인들 3거래 만에 소폭이지만 100억대 샀던 날 제일 많이 산 종목은요. 은근슬쩍 차트가 많이 좋아져 있어요. 다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 GS 홈쇼핑을 잠깐 제외한다면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솔브랜, 반도체 부품을 다시 사는 외국인의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정리한 것은 파트론이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엔 기관의 전일 코스닥 매매 상위주 한번 볼까요? 자, 기관이요. 또 200억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나흘째 제법 많은 매도량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내는 기관인데 때문에 매도 쪽 먼저 보면요. 다음 그리고 GS 홈쇼핑, 이오테크닉스 여기까지는 매매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성광밴드, AP시스템이 그 다음 매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한 쪽은요. 전일 급등했던 서울반도체 그리고 연기금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 액토즈소프트가 두 번째 기관 매수 종목에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자,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 좀 증가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하고 GS 홈쇼핑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들,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뭐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반도체, 뭐 액토즈소프트, 뭐 아이센스 등 약간 추세를 살리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뭐 SN 같은 경우는 단기 매수 관점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매도 종목이 좀 큰데요. 파트론, 뭐 파라다이스, 차바이오엔, 뭐 성강밴드, AP시스템. 일단은 뭐 차바이오엔까지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판 종목이고, 성강밴드하고 AP시스템은 기관이 많이 판 종목 보인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셀트리온을 좀 외국인이 다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뭐 6거래일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5만 원대는 좀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좀 맞고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7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43,700원, 43,500원 정도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도 열릴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은 아니지만 4만 원 초반까지도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장 한마디 일단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어저께 보신다면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조금은 매수가 일부분 좀 들어왔고, 많지는 않지만 좀 매수가 들어왔고,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가 좀 줄었다는 부분들. 오늘 아침에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로 반전됐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응징력 있게 나온다라면은 뭐 옵션 만기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 선물 이렇게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선물 오늘 이제 갑자기 한 1,000계약 정도 지금 순간적으로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침이라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프로그램 동의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라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 3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신다라면은 일단 외국인이 좀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선물하고 프로그램을 약간 연계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선물 쪽에서도 추가적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외국인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매도 공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명수 전문가님은 2차 전지오늘 얘기해 주셨고, 유창희 대표님이 역시 옵션 만기 전에 수급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현재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남은우 멘토와 김영근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ICD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5%, 서울반도체는 플러스 2%, 이어서 광명전기는 수익 실현하신 모습이고요. 이어서 SM이 마이너스 1%, KG 이니시스가 마이너스 3%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포트 확인해봅니다. LG전자 마이너스 4% 가장 많이 밀리고요.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플러스 2%, 반면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영근 멘토의 관심주,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을 제시하셨는데요.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생산 증대에 따른 기대감이 좀 들어옵니다. 화신의 매수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우 멘토 관심주입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 나오면서 이 시장 심리가 호전되고 있어 이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의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비중 25%, 목표가가 11,000원,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앞서 살펴본 관심주 현재가 흐름 체크해봅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마이너스 1%의 현재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화신도 현재가 흐름 체크해봅니다. 화신 역시 파란불입니다. 장 초반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마이너스 2%, 현재 14,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김영근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 제시하신 종목에 관한 저희가 AS와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포트에 담긴 종목과 함께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죠. 예, 신규 종목으로 오늘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음봉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시를 할 때도 음봉이 형성이 될 때 매수 가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쉬는 흐름이다,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모두 음봉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 같은 경우 해외 생산 법인들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생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적자를 보던 생산 법인이었는데 올해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증가 부분에 힘입어서 그런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기대가 되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 시장 안에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좀 견조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를 잘 누려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신 음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가 매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하락 전환된 채로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20선대 후반, 코스닥도 여전히 520선을 반납한 채 양 매도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는데요. IM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가 랠리를 굉장히 보였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부터 듣고 오늘 글로벌 이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그 어닝 시즌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미국 시장이 올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아주 공간까지 열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벽에 그 S&P에서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낮췄는데 이게 정크에서 2단계 위입니다.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까지도 걸릴 수 있는 등급까지 내려온 건데,
그러한 악재에서도 시장이 이겨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을까. 물론 오늘 유럽 쪽에 시장 여는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방향성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관지에서 우리 증시 전략은 마지막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좋은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용 대출이 올 들어 최고치라고 사람들이 좀 돈을 쓴다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신용 대출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비가 늘거나 소득 수준이 늘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증가하거나 해야만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연율로 봤을 때 환산했을 경우 8.3%나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양적 완화 축소가에 대해서 9월이 거의 확실하다는 둥 11월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유럽에 관련된 건데요. 프랑스에 있는 기업인들, 재계 쪽에서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이 쌓여서인지 CEO 일간지에다가 공동 서한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실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불만을 토로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높은 세금하고 과잉 규제가 프랑스를 숨막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처럼 긴축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해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개혁 정책을 해달라는 거죠. 올랑드 대통령이 그 개혁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유로존에서 올랑드의 반발이 사실은 독일의 움직임을 좀 흔들었고 그로 인해서 유로존이 그 긴축보다는 약간 개별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유도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올랑드를 흔들어서 프랑스도 살고 유로존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가시화하게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업률이 10.8%나 되고 있고 이게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또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영내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들이 결국 올랑드 대통령을 자극할 것이고 올랑드 대통령이 결국 유로존 내에서 경기 부양책의 입김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뉴욕 증시 잠깐 코멘트 해주셨지만은 나스닥은 12년, 13년 내 최고점. 사실 6월 말에는 G2 리스크로 가치점 글로벌 증시가 힘들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연기금이 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지금 연기금이 그나마 지금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네. 연기금이 주식 비율이 한 17.5에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4년도까지 20%로 증액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밖에 증액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 21조 정도 됩니다. 21조면 2014년 말까지 계산했을 때 18개월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18개월이면 매달 1조씩 사도 3조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1조 2천억씩 매달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보다 더 많지 않는 시장에 어떤 방어적인 세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 그것은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을만한 언덕이 좀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연기금이 예전과 좀 달라서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요 근래는 계속 받아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매매가 약간 공격적이라면 시장은 상당히 일단은 하락을 거의 멈췄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연기금이 조금 이럴 때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자, 끝으로 우리장에 대한 조언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제 장중엔 또 중국 변수도 있을 거고, 밤엔 버냉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우리 옵션 만기이자 금통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오늘 많이 파네요. 너무 황당하죠. 참. 아침에 미국장이 올라도 장 열리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요즘은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약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 내일이 만기라서 그런지 자기들의 이익 구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느 형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략 난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한 2,000개쯤 나오면서 약간 누르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방어적인 세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외국인들의 손에 시장이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관들이 맘만 먹으면 저거 쇼커버링으로 걸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선물이 환매수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정말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기금이라는 어떤 현물을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이제쯤 한번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특히 요 근래 한 2, 3일은 오전에 계속 기관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살짝 사버리는데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대처하는 게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러다가 혹시라도 정말 큰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마저 로스컷이 나는 그런 불상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만기 영향권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서는 외국인도 매수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기관의 모습이 참 아쉬운 장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조금 이런 분위기 반전을 같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시 50분 채 안 됐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2,000계약 가까이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부합권, 현대차는 1%, 그렇지만 거래소는 1,824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